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글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낱말입니다만 추기경이라는 게 있죠. 추기경이라는 우리 천주교의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높은 분이 되겠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죠. 추기경.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중추 역할을 한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는 중추신경이다,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추자가 있습니다. 이 추자가 어떤 글자인지, 어떤 낱말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추기경 외에 또 추축국이라는 것,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추축국, 추미론이다, 중추원이다, 이런 것도 역사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추라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추기경을 보겠습니다. 이 추자는 지도리 추입니다. 지도리는 무엇이냐? 어떤 집에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다. 문설주가 있다. 문설주에 문을 단다. 예를 들어서 문을 이렇게 달 경우에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뭔가 경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문설주에 뭘 달아놓고 또 문에도 이렇게 문짝에도 뭘 달아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끼게 되면 문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문설주 자체나 문에 이렇게 문과 붙은 문설주 같은 데다가 아래에다 구멍을 파서 홈을 파서 이렇게 돌도록 돼 가지고 문을 어쨌든 여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리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돌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문장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는 틀입니다. 기계할 때, 그렇죠? 어떤 틀과 같은 기계다. 경은 이제 벼슬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기와 같은 경이다. 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데 벼슬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돌이라는 것은 일단 나무로 만든 문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경구다. 우리가 행정구역의 구, 동구, 중구, 북구 또는 성북구 이런 하면서 구입니다. 어떤 상자 안에 물건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요. 자, 이것이 물건이 많이 쌓였다, 쌓아 놓았다 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요한 곳을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곳을 모아놓은 보물창고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돌이 추다. 틀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라고 했습니다. 기계도 옛날에는 나무를 만들었다. 가장 의미 있는 기계가 옷감을 짜는 기계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에 실과 관련된 이렇게 자글요가 있습니다. 예, 자글요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작다는 뜻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이에요. 창을 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섬세하고 작다. 그런 뜻을 좀 지닌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틀, 그것을 이제 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경은 벼슬이에요. 벼슬경인데 이 글자는 넷째 지지 묘다. 자, 우리가 천간지지에 주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소할 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하다. 사람에게 가장 고소한 게 밥이겠죠. 밥그릇을 얘기합니다. 밥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지지 묘는 여기에서는 두 사람을 뜻하죠. 이것이 이제 병부절로 사람이 꿇어 앉은 모양이다.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도 상대가 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글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밥을 앞에 놓고 밥상을 놓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나란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벼슬경이다. 자, 네, 글자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기라는 말, 우선 추기경에 들어가기 전에 추기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제가 한 두세 개 찾아봤는데, 첫째, 사물의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죠? 어떤 문을 여닫고 하는데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중요한 대목이다. 또는 중추가 되는 기관이다.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중요한 사무나 정무, 이것을 추기라고 한다. 또 어떤 사전은 상당히 자세히 풀어놨는데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전체가 제대로 서지 않고 어떤 무게감이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추기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란 말은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에 경을 붙인 것이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추기경을 말씀드릴 때 이걸 쓴다.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다. 그렇죠?
그리고 교황의 최고 고문인데 교회 행정과 교황 선출에 관여하는 분을 추기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추와 관련된 또 다른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 자주 쓰는 것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추가 된다 할 때 이 추자를 씁니다. 중추. 중은 막 가운데다. 추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나 어떤 자리, 또 한가운데, 그것을 중추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 추를 쓴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추신경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예. 신경중추 또는 중추신경. 동물의 신경계에서 신경섬유와 신경세포가 모여 뚜렷한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온몸에 흩어지는 신경들이 연결이 돼서 가장 어떤 큰 다발과 같은 중심을 이루는 그런 것을 중추신경이라 한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네. 그때 어쨌든 중추신경이라는 말은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국사 시간 이런 데 보면 고려나 조선시대 중추원이라는 게 있다. 중추원, 뭐 부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추미론, 중추원 추미론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다 왕명의 출입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죠. 중추원, 추밀, 다 이 추자를 쓴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추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추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대말은 이제 연합국이 되겠는데 어쨌든 추축국이다. 이때 추축이라는 뜻도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나 권력의 중심이다. 이 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중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고 이 축이라는 것도 한 축이라는 것은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모든 것은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축이라 하면서 추축국이라 한다. 우리가 지금 잘 쓰지는 않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어떤 뭐 문장 속에 나올 때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틀기가 나왔죠. 이 틀기의 나무목을 뺀 것도 이것 자체가 기입니다. 네. 몇 티냐 할 때 우리가 기하학 할 때 기입니다. 기하학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기미가 보인다 할 때 기예요. 조그마한 기미가 보인다. 예, 그래서 기다. 그리고 몇 티냐. 그래서 가깝다,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든 섬세하게 만든 것이 이제 기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밭전자를 붙이게 되면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밭을 얘기한다. 땅을 얘기한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있는 도성, 서울이죠.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과 기를 합쳐서 경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밥식자를 넣게 되면 이것은 작다, 밥이 적다. 네, 작다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적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줄일 기근이다, 기아 상태다 할 때 쓰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 글자가 지금 벼슬 경자가 우리가 추기경에 나왔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고소할 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사람이 앉아 있다 했는데 자, 이 글자로 구성되는 다른 것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소할 급의 오른쪽에 이렇게 병부절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모양이다. 어디에? 밥 앞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제 막 곧 밥을 먹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즉이다. 즉시 먹는다.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글자가 붙으면 이제 이미 기입니다. 네. 이미 밥을 먹었다. 이것은 밥을 먹고 배가 불러서 뒤로 이렇게 되돌아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이미 밥을 먹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 시골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글자가 좀 다르죠. 우부방과 네, 실과 관련된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 누구와? 고향 사람과.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골이다. 이 시골향에 아래에 소리 음을 붙이면 야, 고향에서 뭐 밥을 먹다가 잔치를 벌인 모양입니다. 소리가 난다. 예, 뭐 풍악을 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음향이다. 울림향이다. 그리고 밥식자를 넣게 되면 이제 또 잔치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소할 급과 관련된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의 특징이 벼슬경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수할 급은 아래에 비수비가 돼 있는데 이 벼슬경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벼슬경을 할 때도 이렇게 넣어서 써도 쓰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사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쓴다. 그런데 어떻게 된 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지금 글자체를 넣었을 때 이것만 또 특별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모양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기경 그리고 중추신경 그렇죠? 추측구 교회에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